다시 한번 좀 그러니까 다 끝마치지는 못했었어가지고 리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8페이지부터 나와 있었던 게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는 챕터고요. 운동량과 충격량을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운동량이라는 것은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다. 이 말을 항상 학생들이 항상 애매하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상태를 수량으로, 값수로 나타내는 게 운동량이고 질량과 속도의 곱씹니다. 근데 이제 운동량은 이제 방향이 질량 곱하기 속도이기 때문에 질량은 방향이 없죠.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운동량의 방향과 속도의 방향은 서로 같은 방향을 평행하게 되고요.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단위는 킬로그램 질량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이렇게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이제 언제 변하냐? 우리가 관성법칙이 뭐였죠? 관성법칙 뭐였죠? 관성법칙, 뉴턴의 법칙, 관성법칙 뭐였어요? 관성법칙 뭐라 했지? 알자 힘이 뭐하면? 0이면 어떻게 된다? 운동 상태가 유지된다 라고 써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때 유지되는 것을 운동량이 유지된다 이렇게 바꿔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다 요거 같은 말인 거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관성법칙에서 알자 힘이 0이면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라고 한 말을 바꾸어서 알자 힘이 0이면 운동량이 유지된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0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언제 변하냐? 힘을 받으면 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알자 힘을 받으면이죠. 그렇죠? 알자 힘이 있을 때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하게 됩니다. 이때 질량이 변하진 않을 거예요. 웬만한 상황에서 질량이 변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은, 우리 변화량은 항상 나중 빼기 처음 계산하는데 mv 나중 빼기 mv 처음에 대해서 m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이 그냥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다. 그리고 이게 뭐가 되냐? 충격량이 됩니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다. 그 다음에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우리 질량, 아까 우리 델타 P는 m 곱하기 델타 V여서 이 질량은 방향이 없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의 방향은 속도의 변화량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 인지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밑에 있는 충격량 얘기했었는데 충격량은 충격의 정도다. 그래서 힘이 작용한 시간을 곱해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I 아프다 뭐 얘기했었던 게 있어. 기억나죠? I 아프다. I는 F 곱하기 델타 T. I는 F 곱하기 델타 T. I 아프다 이렇게 기억해주라고 했었죠. F 곱하기 델타 T. 그래서 힘 단위 뉴턴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 초가 되고요. 근데 이때 이걸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힘의 단위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잖아요. F는 MA니까. 그래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에다가 시간의 단위 초를 곱하게 돼요. 그러면 분모의 초 하나랑 분자의 초 하나가 사라지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는데 이거 무슨 단위랑 같나요? 이게 운동량의 단위랑 같죠. 그래서 운동량이랑 충격량이랑 서로 변환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가 뉴턴 초랑 같은 단위가 되고, 이걸 여러분이 얼마든지 혼용을 해도 돼요. 이렇게 막 바꿔 써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단위는 뉴턴 초라고 쓰지만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써도 괜찮다. 혹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로 나와 있는 걸 뉴턴 초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충격량은 힘 곱하기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되는데요. 위에 있는 관계에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이 됩니다. 그래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충격량 계산 어떻게 하냐? I 아프다. I는 F 곱하기 델타 T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제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경우, 시간에 대한 힘의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경우, 시간이 변할 때 힘이 변하지 않는 경우를 가정을 먼저 한다면,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보면 세로가 힘이고요, 가로가 델타 T 시간이 되잖아요. 두 개 곱하면 어떻게 된다? F 곱하기 델타 T가 돼서 요 직사각형 넓이가 자동으로 충격량이 되는데, 근데 시간에 대해 힘이 변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 힘 시간 그래프의 밑부분 넓이가 사실 뭐랑 같을 거냐? 이 잘게 썰어 놓은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이랑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전제로 깔냐면 시간을 매우 짧게 나눈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은 힘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간을 매우 짧게 나눴을 때는 시간이 지나도 힘이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짧게 나눠서 확대해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얘기야. 여러분 성장기니까 키가 크고 있잖아요. 뭐 1년에 한 3cm 큰다고 치면 하루에 얼마 정도 크지? 3을 360으로 나누면 대충 100분의 1cm가 하루에 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시간에 몇 cm 클까? 100분의 1 곱하기 24분의 1cm가 크는 거잖아. 자, 그럼 물어볼게. 우리 2시간 수업 듣고 나가면 여러분 키 커서 나가는 거야? 조금 커서 나가지만 그러면 키가 컸다라고 가서 집에 가서 말하면 키가 컸다고 인정을 받기는 어렵겠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 시간을 1년이나 넓은 시간으로 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게 맞죠. 키가. 그치? 근데 하루 1시간으로 보면 변화하는 게 사실 아닐 거란 얘기야. 물론 사실 잠잘 때 크지 뭐 활동하는 중간 안 크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도 시간을 잘게 쪼개다 보면 변화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어서 짧은 시간으로 쪼개서 그 짧은 시간 동안 힘이 일정하다라고 간주해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다 합치게 되면 그래프 밑부분 넓이랑 같다라고 볼 수 있게 되고 그래프 밑부분 넓이는 자동으로 충격량이랑 같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부분 넓이를 여러분 계산만 할 수 있으면 그럼 충격량인 건데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것의 밑부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이제 나중에 적분한다라고 해요. 기울기가 미분이고 이게 적분이야.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냐? 아니지. 못하는데 근데 이게 가령 도형이야.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밑부분 넓이를 구하기만 하면 충격량이 될 겁니다. 우리 인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평균 힘이라는 걸 얘기했었는데 평균 힘이 뭐냐?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학교 시험 볼 때 평균 점수 이런 거 하잖아. 기말고사 봤을 때. 그럼 어떻게 해? 싹 다 더하지, 그치? 받은 점수. 그걸 과목수로 나누지 않아? 그쵸? 근데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모든 시험에서 97점을 받진 않았어. 근데 뭐 7과목 평균이 97점이라는 거는 과목에서 받은 점수를 싹 다 더해 놓고 7로 나눴더니 97이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험 동안 내가 모든 시험을 97점 받은 친구랑 내가 받은 총점은 똑같은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평균의 힘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대해서 힘이 변했는데 힘이 만약에 안 변했다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힘이 일정한 힘이 작용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갖는 힘의 높이를 찾아보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평균 힘이라 잡았다 라고 하면 이 평균 힘의 의미는 뭐가 돼야 되냐면 평균이 이 세로에 나와 있고요. 가로에 걸린 시간이 나와 있어서 걸린 시간 곱하기 평균 힘을 했더니 나오는 직사각형의 넓이 충격량이 요 곡선 밑부분 넓이랑 같게끔 잡아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평균 힘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평균이 곱하기 걸린 시간을 하면 충격량이 나오겠구나. 인지를 해주면 좋겠고 그래서 평균 힘을 구하려면 이항을 해서 걸린 시간으로 충격량을 나누면 됩니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때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 물체가 충격량을 받으면 운동량이 변화하는데 그래서 I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입니다 라고 나와 있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F는 MA로 잡는 순간 이거 누구예요? 이거는 R자임이거든. 모든 힘에 F는 MA가 성립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R자임에다가 걸린 시간 델타 T를 곱해줘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R자임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 R자임의 충격량 R자임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해주면 충격량이 될 거예요. 그게 운동량 변화량 될 거예요. 그게 운동량 변화량 될 거야. 두 번째 근데 힘이 계속 왔다 갔다 해. 어떤 힘은 1초에 3초까지 작용했다가 어떤 힘은 뭐 2초에 4초까지 작용해. 이런 식으로 막 들쭉날쭉해.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모든 힘을 다 델타 T 곱해서 충격량을 찾아. 그래서 그 부분 충격량을 다 합치면 델타 P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격을 여러 번 받을 수도 있죠. 그쵸? 가령 내가 여기 있었는데 누가 오른쪽으로 날 때렸어. 이렇게 가겠지. 근데 누가 또 나를 왼쪽으로 때렸어. 또 이렇게 갈 거잖아. 그쵸? 그래서 오른쪽으로도 맞고 왼쪽으로도 맞았어. 그거의 총합. 그러니까 충격량을 오른쪽 충격량 더하기 왼쪽 충격량 하면 전체 충격량이 되고 그게 나의 결과적인 운동량 변화량이 될 거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1번 R자임을 구해. 그 다음에 그의 충격량. 혹은 2번
충격량을 각각의 힘이 주는 충격량을 다 합쳐요. 그러면 그게 충격량의 총합이 되고 그게 운동량의 변환이 될 건데 이때 당연하게도 부호는 판단하셔야 되겠죠. 부호 고려. 우리 부호는 어떻게 고려해? 방향이 반대가 되면 부호 어떻게 한다고? 반대로 줘야 돼. 내가 오른쪽을 플러스로 줬어. 그 왼쪽은 마이너스로 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부호 고려하셔서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더하는 게 아니고요. 부호를 유지한 채로 더할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밑에 있는 요거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충격량의 적용.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 이때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인지 충격량이 일정한 경우인지를 봐야 돼. 근데 이 충격량은 어떻게 계산할 거야? 델타 P로 파악할 거거든. 전체 충격량은 델타 P로 파악할 거잖아. 그죠? 그래서 충격량을 크게 하는 경우 야구공을 배트로 크게 휘두른대. 골프 뭐 이런 거 치면 골프 이거를 살짝 이런 거 살짝 탱 치는 거랑 이거랑 누가 더 멀리 나가겠까? 탱 치면 많이 안 나가죠. 그쵸? 근데 얘는 야구공을 배트로 크게 휘두른다. 야구공을 이렇게 번트 치듯이 탱 치고 마는 게 아니라 탱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조금 다르게 했는데 탱 치는 거랑 탱 치는 거 좀 다르지, 그치? 뭐가 달라? 시간이 다르게 느껴지지, 그쵸? 그래서 시간을 길게 했어. 크게 휘두르니까 맞고 맞는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정한 힘을 오랫동안 주게 되는 충격량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두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서 자세하게 다루는 건데 이거는 충격량이 일정할 때. 뭐가 일정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일정할 때.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게 갖다 부딪히면서 뭐가 아플까를 했어. 자, 갖다 박는다. 자, 이렇게 박는 거랑 아니면 이거 고장난 거 아니겠지? 자, 이렇게 박는 거랑 누가 더 아파 보였어? 첫 번째 게 더 아파 보였지. 왜 그랬을까요? 운동 충격량 크기가 다를까? 충격량은 좀 같아. 왜? 내가 똑같은 속도로 가다가 내 질량 안 바뀌었죠? MV로 가다가 정지 0.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MV예요. 그쵸? 그 다음에 MV로 가다가 천천히 정지 0. 그럼 운동량 변화량 어때? 마이너스 MV로. 충격량 어때? 같은 거야. 근데 무슨 차이가 있죠? 충격량이 같아. 일정한데 시간을 길게 한대. 그러면 F가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충격량이 일정할 때 작용하는 시간을 길게 하면 평균임의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달걀 예시가 있는데 달걀을 이렇게 떨굴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떨굴 건데 방석에 올려둔 거랑 그냥 맨바닥에 하는 거랑 누가 깨질까? 맨바닥에 깨지겠죠, 그치? 자, 그래서 얘가 옵니다. 자, 빨라지겠죠? V라는 속력으로 충돌을 해서 암튼 정지해요. 그쵸? 운동량 변화량은 MV에서 0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MV야. 근데 얘가 와서 폭 하고 뭐 해요? 정지하죠, 그쵸?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MV로 동일하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지? 자, 단단한 바닥에는 얘가 이렇게 깨져요, 그쵸? 근데 부드러운 데로 들어가면 이러고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멈추죠, 그쵸? 그래서 시간이 이거랑 누가 길어요? 두 번째 게 길죠. 그래서 F가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 힘 시간 그래프가 나와 있다, 그쵸? 자, 똑같은 넓이. 우리 충격량이 어때? 같다고 했으면 힘 시간 그래프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가 어때야 돼요? 같은 거지. 근데 어때? 근데 밑변이 좁아. 넓이 같으려면 높이가 어때야 될까요? 높아야 되겠지, 그쵸? 그래서 평균임이 커진다. 자, 넓이가 똑같은데 밑변이 넓어. 높이는 낮아지겠죠? 평균임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운동량, 충격량 그래프에서 시간과 운동량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우리 기울기를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 기울기는 뭐 할 거야? 기울기를 물어보면 무슨 일을 해야 돼?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이야. 기울기는 항상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이거든요. 가로에 뭐가 있지? 시간. 세로에 뭐가 있어요? 운동량. 자, 그러면 운동량이 뭐야? MV지, 그치? 자, 델타 T분의 델타 MV잖아. 혹시 질량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지 않아요. M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V. 이걸 뭐라고 불렀지? MA라고 불렀지. 이거 뭐야? 알짜임이지.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니? 다시 우리 기울기를 묻잖아요. 기울기는 항상 뭐예요?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 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로 변화량 분의 세로 변화량이죠. 가로축에 시간이 있고 세로축에 운동량이 있잖아. 시간 변화량 분의 운동량 변화량 하니까 알짜임이 될 수밖에 없다. 알짜임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시간 그래프 요거는 기울기가 알짜임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의 델타 P, 그러니까 우리 그래프에서 세로축에 운동량이 있잖아요. 그쵸?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요게 운동량 변화량 델타 P가 되는 거죠. 요게 충격량이다.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관계 여기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면 뭐가 더? 밑부분 넓이가 자동으로 충격량이다.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동량 보존, 여기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두 물체가 충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자. 자, 직선상에서 물체 A랑 B랑 충돌합니다. 그럼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 주먹 A랑 주먹 B가 부딪혔어. 자, 그러면 힘을 서로 주고받겠죠, 그쵸? 만약에 부딪힐 때 A가 B한테 힘을 오른쪽으로 주었다. 이거 아주 확대하니까 화질이 안 좋구만. A가 B한테 힘을 오른쪽으로 주었어요. 그럼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무슨 일도 생겨? B도 A한테 힘을 주겠지, 그치? 근데 무슨 관계가 있었죠? 자, 이 두 힘은 무슨 관계가 있었어? 작용 반작용이니까 B가 A한테 주는 힘은 A가 B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같고 부호가 어떻게 된다고? 부호가 마이너스, 방향이 반대. 크기가 같은데 방향이 반대인 힘을 주게 된다. 자, 그러면 자, 서로 준 힘의 크기는 어때요? 같고 방향은 반대가 되는 상황이 돼요. 그쵸? 이 상태에서 자, 물어볼게요. 내가 칠판을 1, 2, 3초를 만졌어. 그럼 칠판은 내 손이랑 몇 초 나왔을까요? 3초. 이게 달랐을 수 있나? 다른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때 델타 T는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힘도 알고 힘을 받은 시간도 안다고 쳐봐. 봐봐. FBA는 마이너스 FAB에다가 요 등식에다가 좌변과 우변에 똑같은 숫자를 곱했을 때 달라지나요? 안 달라지지, 그치? 자, B가 A한테 준 힘 곱하기 델타 T. 그 다음에 A가 B한테 준 힘 곱하기 델타 T. 이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쵸? 근데 이거 다른 힘 받았어, 안 받았어? 다른 힘이 없어. 그래서 옆에다가 요 말을 써놔야 돼. 다른 힘이 없다면. 다른 힘이 받으면, 다른 힘이 있다고 하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힘을 안 받는다면, 그러면 B가 A한테 준 힘은 뭐가 돼요? A의 알짜 힘이 되고, A가 B한테 준 힘은 B의 알짜 힘이 돼요. 자, 알짜 힘 곱하기 힘을 받은 시간 뭐가 됩니까? 충격량이 되죠. 그게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아이고,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충격량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고요. 이걸 한 번 더 쓰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과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걸 이항해서 쓰면 어떻게 되냐? 운동량 변화량을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0이 된다. 요게 운동량 보존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들어보게 될 말이 뭐가 있냐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있잖아. 그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 합이 어땠어요? 역학적 에너지였는데 그게 일정하게 보존이 되는 케이스가 있었잖아. 위로 올라갈 때 어떻게 돼요?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면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지, 그치? 그래서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데 하나가 증가했을 때, 그러니까 A의 운동량이 증가하면 B의 운동량은 A의 운동량 증가량이 만약에 플러스 10이야. 그럼 B의 운동량 변화량은 마이너스 10인 거야. 더하면요. 그러니까 A가 증가한 만큼 B는 그대로 감소한다. 얘네들의 운동량 변화량의 합은 0이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바꿨으면 어떻게 되냐? 자, 질량 바뀌어요? 안 바뀌지. 속도가 바뀌지. 그치? MAVA 프라임. 나중일 때 프라임을 쓰고요. 그 다음에 빼기. 처음 운동량 MAVA. 이거 더하기. MBVB 프라임.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하면 얼마다? 0이다. 이거를 보기 좋게 쓰면 MAVA 프라임 더하기 MBVB 프라임은
MAVA 더하기 MBVB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 운동량 합이랑 처음 운동량 합이 어떻다? 같다. 요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나중 운동량 합과 처음 운동량 합이 뭐다? 같다. 요게 운동량 보존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 요 말은 제가 방금 드린 말들을 이제 여기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 충돌 순간 두 물체 사이에는 누구에 의해? 작용 반작용에 의해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서로 반대인 힘을 주고받게 되고 이게 지금 R자 힘이 되죠. 다른 힘이 없으면. 다른 힘이 없다면 R자 힘이죠. 그래서 R자 힘 이렇게 구조가 되고요. 이때 R자 힘이 같고 걸린 시간 같기 때문에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이다. 더하면 0이다. 그래서 요 말이에요. 델타 PA 더하기 델타 PB는 얼마다? 0이다. 라는 상황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충돌 전과 후에 운동량 합이 안 바뀌더라. 이거를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하거나 혹은 뭐 합체되거나 분리되거나 할 때 서로 힘을 주고받을 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단서가 중요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돼. 그래서 수평면 같은 데에서는 우리 중력이 어떻게 돼요? 중력이 상쇄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깡 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멀어서 나갈 거잖아요. 근데 이때 외부에서 중력 작용하지 않나요? 중력 작용하지. 근데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왜? 수직항력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얘는 서로 중력이 상쇄가 돼요. 그래서 수평면에서는 운동량 보존이 된다? 근데 운동량 보존이 여기선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운동량 보존이 안 됩니다. 하나 좀 그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요 그림을 좀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 운동량 보존이 된다 안 된다 이때? 안 된다. 왜?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떨어지잖아.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주요 단서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입니다. 요거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주고받는 힘이 R자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량 보존하려면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입니다. 요게 중요한 단서야.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되는 거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있으면 운동량 보존 안 될 겁니다. 중요하다. 자, 우리가 지금 충돌할 때 얘기했는데요. 이때 충돌하는 거 말고 뭐 폭발해서 분리되는 경우, 충돌해서 합쳐지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해야 한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뒷페이지에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확인해보는 실험이 설계되어 있어요. 나는 이제 대학교에서 전공이 물리학과에서 요거 해봤는데 나름 재밌어요. 약간 이렇게 뭐라지 범퍼카 마냥 부딪혀 답답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속도 변화를 재는데 뭐 별건 아니고 썰이고요. 아무튼 재밌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아니고 요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탐구 기출 문제 40페이지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B와 C의 질량 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운동량의 합이 바뀐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뀐 적이 없어. 운동량을 합을 하면 1번, 2번, 3번 경우에 다 같지? 그럼 등식이 세워지네? 그럼 연립방정식이죠. 그렇죠?
자, 이때 이제 모르겠는 게 A의 질량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A의 질량 M이라고 할게요. B의 질량 MB라고 쓰라고 하네. C의 질량 MC라고 쓰라고 하네. 그치? 자, 여러분, 그럼 이거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제 문제 물어보는 거 봐봐. MB분의 MC 물어보지, 그치? 여러분, 이거 대답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 A의 질량 우리가 M이라고 했죠. B 질량 MB고 C 질량 MC지. MB를 M의 몇 배, MC를 M의 몇 배로 나타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가령 뭐 MB가 KM이고 MC는 LM이야. 그럼 K분의 L 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우린 등식을 세울 겁니다. 자, 충돌 전 A의 질량 M이고 우리 오른쪽으로 운동하는 거 플러스를 할게요. A의 운동이 얼마예요? 4MV. B의 운동이 얼마예요? MBV죠, 그쵸? C의 운동이 얼마예요? 0. 맞아? A랑 B랑 충돌했을 때 AB 운동이 얼마야? 자, 질량은 M 더하기 MB가 됐고요. 그다음 속도는 3V가 됐습니다. 그 다음 C 운동량 얼마야? 0. 자, 운동량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면 여기 등식이 하나 나오네. 방정식 1. 그다음 두 번째, 그 밑에 있는 세 번째 경우 보자. A랑 B랑 C랑 합쳐서 M 더하기 MB 더하기 MC 했더니 속도가 얼마? V. 이것도 같은 거죠. 그러면 이제 된 거 아니? 모르는 거 몇 개 있어. MB랑 MC를 M에 대해 나타내면 되지. 두 개 모르지, 그치? 방정식 두 개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풀려요. 연립하면 되지? 자, 그래서 여기가 같다 놓고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4M, 우리 V로 다 나눌게. 4M 더하기 MB는 3M 더하기 3MB네. 이항하면 M은 2MB, 그래서 MB는 2분의 1M. 괜찮? 아, B는 2분의 1M. 오케이, 확인. MC만 확인하면 끝나는겨. 자, 그래서 자, 여기가 2분의 1M이죠, 그쵸? 그래서 2분의 3M 곱하기 3V는 M 더하기 2분의 1 M 더하기 MC 곱하기 V입니다. 그러면 이제 VV 사라지면 2분의 9M은 2분의 3M 더하기 MC네요. MC 몇 M이야? 6M이네, 6M. 아니, 쏘리, 3M이네, 3M. 그죠? MC 3M이면 나왔는데? 그치? MB는 2분의 1 M, MC는 3M. 답은 4번이 되겠구나. 별거 없죠? 진짜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 뭐 하면 돼?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상황, 세 번째 상황 놓고 외부에서 힘 작용했어? 안 했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운동량 총합이 안 바뀔 거예요. 운동량이 보존될 겁니다. 오케이? 오른쪽에 2번 문제 여러분 풀어봅시다. 자, MA분의 MD 물어봤잖아. 뭐 하면 돼? M의 몇 배 이렇게 잡으면 되죠. 할 수 있다. B랑 C의 질량은 같대. B 질량, C 질량을 M으로 두면 될 것 같아. 그치? 할 수 있다. 문제 풀어보세요. 자,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하는 경우 속도가 다를 수는 없는 겁니다. 속력의 소리. 이제. 처음 속력을 A랑 C가 V, B랑 D는 0, 0 이렇게 주었어요. 그럼 A랑 B, C, D의 속력을 뭐 V의 몇 배가 됐는지 판단하시면 되겠죠.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방정식 세워 방정식 풀이하면 되는 부분이긴 해요. 자, 충돌 후 속력은 B가 C의 2배다 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가에서 A와 B의 속력을 EV'이라고 할 것 같아. 그 다음에 나에서 C와 D의 속력을 V'이라고 해볼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안 쓴 정보. 각각의 충돌 과정에서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C의 3분의 2배이다 나와 있는데 가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은 0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중 운동량은 얼마가 돼? B 질량 M이니까 EMV가 되죠. EMV 프라임 쏘리. EMV 프라임이 가에서 B가 받은 충격량 IB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C가 받은 충격량. 자, C 질량 M이었잖아요. 얘는 MV에서 얼마가 돼요? MV 프라임이 되죠. 그죠? 자, 이거 빨라질까 느려질까? 빨라질까 느려질까요? 자, C가 가다가 D 멈춰있는 D한테 갖다 박아요. C랑 D랑 같이 가겠지. 그러면 원래 속력보다 빨라질까 느려질까? 느려질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가다가 달리기 하다가 친구가 멈춰있어. 근데 얘 데리고 가야 돼. 그럼 어떻게 돼? 나 빨리 갈 수 있나 원래보다? 뭐 안 되겠죠. 그런 느낌인 거야. 그래서 당연히 느려질 거예요. 그래서 MV 프라임으로 바뀔 거야. 그래서 얘는 MV에서 MV 프라임으로 바뀔 건데 충격량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MV 프라임 빼기 MV가 충격량이 돼요. 근데 이것의 절대값은 얼마가 될 거냐? MV 빼기 MV 프라임이 될 겁니다. 괜찮을까요? 양값을 바꾼 거야. 자, 근데 이때 뭐라 했냐? B가 C의 3분의 2배다. 그래서 IB는 EMV 프라임이고 IC는 MV 빼기 MV 프라임이에요. 근데 B가 C의 3분의 2배다. 그러니까 EMV 프라임은 MV 빼기 MV 프라임의 몇 배 한 거야? 3분의 2배 한 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3 양변에 곱하면 6MV 프라임은 EMV 빼기 EMV 프라임이 되고 EMV는 8MV 프라임, V 프라임은 4분의 1 V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V 프라임을 알았어. 4분의 1 V가 되는 거. 자, 그래서 A 질량을 MA로 나눴죠. 자, 처음 운동이 얼마가 돼? 가에서 MA V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에서 충돌 후의 운동량 얼마가 돼? 자, A 질량 MA 더하기 B의 질량 M이죠. 곱하기 4분의 1 V가 됩니다. 4분의 1 V가 아니라 2분의 1 V구나. 쏘리. 2분의 1 V. 자, 그러면 VV 양변에 나눠주면 EMA는 얼마예요? MA 더하기 M. 그래서 MA는 얼마야? M이에요. 그죠? 근데 나에서 운동량 보존 쓰면 자, C 질량 M입니다. 그래서 MV 더하기 0은 C 질량 M. 그 다음에 D 질량 MD 나와 있죠? 곱하기 V 프라임 얼마야? 4분의 1 V라고 했죠. 그쵸? 그치? 자, 그래서 VV 사라지면 4M은 M 더하기 MD네요. MD는 얼마야? 3M이 됩니다. 그래서 M분의 얼마? 3M이 되면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 오케이? 예. 좀 어려운 게 맞지. 어려워요. 운동량 보존 조금 어렵게 하자면 진짜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생각해보면 여기서 일단 주어진 정보가 크게 몇 개 보여요? 하나, 둘, 세 개가 보여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 둘, 세 개를 끼워 넣어서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이제 물리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무슨 식을 쓰지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그 무슨 식을 쓰지에 대한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B랑 C 질량 M으로 줬는데 A랑 D 질량은 MA, MD 했어? 그럼 질량 신경 안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 속력에 대한 정보가 뭐가 나와 있냐면 충돌 후 속력은 B가 C의 2배다. 그래서 V라고 쓰면 안 되고 V 프라임이라는 속력을 여기다 부여할 거야. 그럼 여기서는 EV 프라임이 돼야 되고 이 V 프라임이
V의 몇 배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뒤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시간에 대한 이제 위치 그래프예요. 그죠? 시간 위치 그래프입니다. 충돌할 때 즉시 빵 하고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을 걸쳐서 충돌하는 것 같아요. B는 처음에 정지해 있어. 근데 0.4초까지 B는 정지해 있었던 것 같아요. 0.4초를 지나니 갑자기 움직이는 것 같아. (0.4초를) 지나며 충돌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0.2초일 때 A의 속력 어떻게 따질 거야? 0.1초에서 0.2초 사이에 0.1초 동안 얼마 가요? 6cm 갔네? 그러면 1초로 치면 몇 cm 갈까요? 60cm 가겠죠? 0.6m겠네. 그러니까 0.1초, 0.2초, 0.3초, 0.4초 보니까 0.6cm씩 꾸준히 가잖아. 그러니까 등속 운동을 하다가 속도가 왜 바뀔까요? A의 속도는? 우리 마찰이랑 이런 거 없다고 치면 A의 속도 왜 바뀔까요? B랑 부딪히면서 바뀌겠죠. 그쵸?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A의 속력은 처음에는 부딪히기 전인 0.2초에는 0.6m/s예요. 자, 0.5초일 때 우리 처음 운동량 A 2kg이죠. 그쵸? 2kg이고 그 다음에 부딪히기 전에 속도 얼마야? 0.6m/s지. 그치? 그럼 얘는 1.2kg/m/s인 거야. 근데 B는 뭐 하고 있었어요? 정지하고 있었죠. 그쵸? 그러면 A랑 B의 운동량 합은 우리 외부에서 힘 작용했어 안 했어? 안 작용했지. 그러면 얘는 1.2 더하기 0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1.2 kg/m/s가 유지가 됩니다. 근데 충돌하고 나서 6초, 7초 이후를 보니까 0.5초, 0.6초 보니까 얘가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자, 이게 원래 간격이 6에서 3으로 바뀐 거 아니야? 그쵸?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하는 거리가 절반으로 줄었네. 그럼 A의 운동량은 자 A 질량 2kg 곱하기 속도가 얼마 된 거 같아? 절반으로 줄었죠. 그럼 얘는 얼마야? 0.6kg/m가 됐잖아. 그럼 남은 B는 얼마일까? B는 이제 얼마야? 0.6kg/m가 돼야 되겠지. 이해됐니? 우리 운동량 합이 얼마야? 1.2지. 근데 충돌하고 나서 속도가 6 이러다가 3으로 바뀌었지. 그치? 여기서는 간격이 4인데 0.4에서 0.5초 사이에는 충돌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충돌이 끝나고 나서는 3으로 바뀌었죠. 속도가 절반으로 줄었다. 원래 운동량이 1.2, A는 B는 0이었는데 A 운동량이 1.2에서 0.6으로 절반이 됐잖아. 남은 0.6은 어디한테 갔다는 거야? B한테 갔다는 거야. 그래서 A는 0.6, B도 0.6이니까 어떻다? 같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 풀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4번을 풀어볼게요. 자, 위치 시간 그래프를 활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걸 안 쓰면 문제는 절대 안 풀린다.
시간이랑 위치가 특별히 주어져 있잖아요. 위치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가 뭐가 되죠? 속도. 시간 그래프. 가로축의 시간, 세로축의 위치가 있죠. 위치의 변화는 변이인데 이것은 우리가 속도라고 부르죠. 기울기가 속도야. 그래서 B의 처음 기울기는 얼마야? 0. 처음 속도는 0이죠. 그쵸? 그다음 A의 처음 기울기 얼마야? 플러스 T분의 D죠. 이것을 우리가 V라고 할게요. A의 처음 속도는 얼마야? V. B의 처음 속도는 0이죠. 그쵸? 근데 A의 나중 속도가 얼마로 바뀌었는지 얘기해 줄래요? 얼마야? 얼마죠? 마이너스 기울기가 몇 배 됐니? T분의 D에서 얼마로 됐어? 4T분의 마이너스 D가 됐죠. 그럼 얼마가 된 거야? 마이너스 4분의 1 V가 됐죠. B는 얼마가 됐어? 4분의 2 플러스 2분의 1 V가 됐지. 그쵸? 그래서 A의 처음 운동량은 MAV고요. B의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더하면 운동량의 합은 얼마예요? MAV죠. A의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4분의 1 MAV가 된 거고요. B의 나중 운동량은 플러스 2분의 1 MBV가 된 건데 둘이 어떻다? 같아야 되는 거야, 이 합이. 운동량의 합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왜? 외부에서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MAV는 마이너스 4분의 1 MAV 더하기 2분의 1 MBV고 모든 항에 V가 있으니까 V로 나눠도 괜찮습니다. 이항하면 4분의 5 MA는 2분의 1 MB다. 그래서 MB는 2분의 5 MA가 되네요. 그래서 A분의 MB구나. 그럼 2분의 5. 답은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괜찮? 오케이, 이런 느낌입니다. 할 수 있나?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 이것들은 여러분 채워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스스로. 이거 작용 반작용 43페이지 요거 한번 보자. 43페이지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정지해 있답니다. 알짜임 얼마입니까? 각각 알짜임 0인 거예요. 요거 한번 생각해 주셔야 되고, 작용 반작용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쵸? 자, A의 알짜임 얼마입니까? 0이라고 했어. 0. 그치? A가 받는 힘을 보세요. 뭐가 있지? 중력은 일단 있을 거 아니야. 아래 방향 마이너스 mg가 있을 거야. 근데 왜 안 떨어지는 거야? 바닥이 A 받쳐주는 거 아니잖아. A 왜 안 떨어져요? 자석이 밀어주는 거 같은데? 자석이 밀어주는 힘이 하나 있을 거야. 더하면 얼마라고? 0. B가 A한테 주는 힘 더하기 마이너스 mg 하면 얼마라고? 0. 그럼 B가 A한테 주는 힘은 얼마여야 되는 거야? 플러스 mg가 돼야 돼. 봐봐. 자, 그러면 A가 B한테 주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mg. 우리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A가 받는 힘 볼 건데, 자석이 어떻게? 자석 A가 B를, B가 받는 힘인데 A가 B를 마이너스 mg로 누릅니다. 맞죠? 그렇죠? 그 다음 중력은 얼마예요? 아래 방향으로 마이너스 3mg죠. 그렇죠? 근데 이거 왜 바닥으로 안 떨어지냐면, 바닥
수평면이 뭐 해주고 있어? 위로 올려주고 있어요. 얼마여야 될까? 4mg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그쵸? 아래 방향으로 자기력 A가 B한테 주는 힘 마이너스 mg. 그다음 아래 방향으로 중력 3mg. 근데 위쪽으로 뭐가 있냐? 바닥. 수평면이 위로 주는 힘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4mg여야 0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는 얼마였냐? mg였습니다. 그다음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4mg. 니은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B가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은 작용 반작용이려면 어떻게 돼야 돼? 주어 목적어가 서로 바뀌어야 되지. 근데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니은 답은 2번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더 크게 하여 공을 친다. A. B. 글러브를 뒤로 빼면서 공을 받는다. C. 사람을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 에어 매트를 설치한다. 자, 기억 A에서는 우리 휘두르는 속도를 천천히 탕 치는 거랑 빠르게 치면 얘가 공이 날아가는데 골프채가 따라갈 수가 있겠죠, 오랫동안. 근데 천천히 치면 탕하고 날아가는 순간 못 따라가게 되는 거고, 빠르게 치면 탕하고 날아가도 일단 따라가다가 놓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때 골프채를 휘두르는 속도를 더 크게 하면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충돌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데 힘 자체는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치면 공이 받는 충격량이 늘어납니다. I 아프다, I는 F 곱하기 델타 T인데 이때 F가 뭐 비슷하다고 했을 때, 힘이 비슷할 때 시간이 늘어나면 충격량은 커질 거예요. 기억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 B에서는 충돌 시간이 늘어나는데 공을 받아요. 자, 여러분 이 손으로 해보시면 되는데, 우리 캐치볼 같은 거 할 때 그냥 이렇게 받는 거랑 공을 이렇게 받는 거랑 누가 아플 거냐? 이렇게 받으면 아파요. 이렇게 받으면 안 아플 거야. 좀 덜 아플 거야. 해보세요. 공 날라올 때 이렇게 받으면 아파. 이렇게 받으면 좀 덜 아플 거예요. 여러분 무릎으로 착지할 때 이렇게 하면 아프고 이렇게 하면 안 아픕니다. 여러분 한번 해봐야 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충돌 시간이 늘어납니다. 근데 충격량은 어떻지? 충격량은 어때? 충격량이 운동량 변화량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멈추나 멈추는 건 똑같지, 그치? 그럼 충격량 변화량, 운동량 변화량은 지금 동일한 상황인데 시간이 길어지면 힘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 힘이 작아진다. 이게 맞고요. 그러니까 C에서 사람의 운동량 변화량과 충격량이 같다. 다른 힘이 없는 상황인 경우는 그렇다. 길이 답 5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문항들 몇 개만 좀 풀어보면 자연반작용 한번 해보시고, 뭐 간단해요 사실. 진짜 간단해. 11번 한번 풀어볼래요? 11번. 자, 가만히 놨다 그랬어. 가만히 놨어요. 그럼 가만히 놓는 순간, 놓자마자 속도 얼마였어요? 처음 놓았을 때? 0으로 놓은 거야. 그죠? 그럼 A의 속도도 0이고 B의 속도도 0이네요. 그럼 처음 운동량 얼마야? 0 더하기 0인 거야. 그쵸? 근데 A는 왼쪽으로 가고 B는 이제 오른쪽으로 간대요. 그래서 우리 왼쪽 마이너스를 합시다. 자, A의 운동량 3M 곱하기 마이너스 V 맞죠? B의 운동량 질량 M 곱하기 VB 할 겁니다. 더하면 얼마라고? 0. 그러면 MVB는 3MV랑 같아야 되네요. VB는 3V라고 1번. 진짜 별거 없지? 별거 없어요. 좋아요. 이런 느낌이 운동량 보존의 문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47페이지에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한번 풀어볼게요. 7번.
질량이 2m, 3m, 4m, m 이렇게 나와 있고 정보가 더럽게 없잖아. 그쵸? 숫자가 뭐 쓰여져 있는 게 질량밖에 없네. 그럼 질량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정지에 있었고요. 정지에 있었고 가만히 놨을 때 속도는 얼마죠? 0. 각각 0이에요. 그러다가 B랑 C가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쵸? 봐봐. 만약에 B의 속도를 V라고 할게요. 그럼 C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V가 되면 마이너스 3mv 더하기 4mvc 해볼까? 더 얼마가 돼야 돼? 0. 그럼 VC는 얼마가 돼야 될 것 같아? 4분의 3V가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요게 운동량 보존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B의 운동량이 아까 마이너스 3mv였죠? C의 운동량 얼마였어? 플러스 3mv였지. 운동량이 같은 거예요. 질량 곱하기 속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다르면 속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부딪히기 전에 B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mv였고요. A 운동량은 0이었어요. 자, 그러면 A와 B의 운동량은 이제 얼마가 될까? 합은 마이너스 3mv가 될 거예요. 근데 질량이 얼마죠? 5m이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5분의 3v가 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속도가? 자, 그러면 A는 봐봐. 충돌하는 동안 B, C가 각각 AD에 작용하는 충격량이야. 그럼 A가 받은 충격량은 얼마가 될 거냐면, 자, 나중 얼마야? 나중 얼마죠? 질량이 2m이고 속도가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3v예요. 빼기 처음 얼마야? 0.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6mv죠? 그쵸? 근데 C랑 D를 볼게요. C와 D의 운동량 하면 얼마야? C 운동량이 플러스 3mv였고 D 운동량 0이었어. 합 얼마요? 플러스 3mv죠. 그쵸? 근데 질량 합이 얼마야? 5m이지. 그치? 5m 곱하기 자 이때 속도 V2'이랄까? V2' 얼마냐? 5분의 3v입니다. 플러스 5분의 3v. 오, A랑 D랑 어때? 속력이 똑같아져요. 5분의 3v가 됩니다. 자, 그러면 D가 받은 충격량 볼게요. D의 나중 운동량, 질량, D 질량 M이죠. M 곱하기 플러스 5분의 3v 빼기 처음 운동량 0이죠. 얼마야? 플러스 5분의 3mv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돼? 그러니까 I1 이런 A가 받은 게 I1이죠. 그래서 얘는 크기죠. 절대값 5분의 6mv 분의 I2 5분의 3mv니까 얼마? 2분의 1 답은 1번으로 보이네요. 요런 느낌이요. 괜찮을까요? 하나만 더 같이 해볼까? 내가 아까 하나만 한다 그랬니? 불안한데요. 그 10번 같은 거를 나랑 같이 해봐야 되니까 난 할 거야. 자, 10번 대표 유형이라 나와 있죠?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 거고 B와 C의 거리 요게 뭘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봐야 돼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랑 같이 풀어봅시다. 10번 어려운 게 나와서 내가 안 풀어주면 여러분 숙제로 못 풀 거라서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줘.
자, B와 C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제가 설명 조금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세요. 나가 왜 나와 있는 걸까? 나로 여러분 거리 시간 그래프야. 위치 시간 그래프랑 비슷한 거잖아. 요 그래프로 여러분은 뭘 알아야 될까요? 뭘 알아야 될 것 같아? 위치 시간 그래프라고 해봐. 여러분 뭘 알 수 있지? 속도를 알 수 있지, 그치? 요걸 가지고 우리는 속도를 알라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B와 C 사이에 거리가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를 그냥 플러스라고 한다면 왼쪽은 마이너스가 될 거거든요. 그쵸? 이 상태에서 B와 C 사이의 거리가 1초 동안 얼마가 줄어들어? 4m가 줄어든다는 거야. 근데 봐봐. C는 어떻게 하고 있어? 왼쪽으로 가고 있지, 그치? 왼쪽으로 1초 동안 몇 미터 갔을 것 같아요? 몇 미터 갔을까? 1초 동안 1m/s 얼마 갔을까요? 얼마 갔을 것 같아? 1초 동안 얼마 갔을까? 1m, 그치? 근데 4m가 줄었잖아. 그럼 B는 얼마 간 거야? 3m/s. 아, B는 3m. 그래서 B의 원래 속도는 3m/s입니다. 미터/s를 제가 좀 뗄게요. C의 원래 속도는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쵸? 자, 근데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돼? 충돌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2초 동안 4m가 벌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옆에다 어떻게 써냐면 자, 상대 속도입니다. 그래서 얘는 B와 C 사이의 거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때 이 기울기, 거리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가 되냐? 왼쪽에서 오른쪽을 본 상대 속도가 됩니다. 자, 이 상대 속도 여러분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요? 이 상대 속도가 어떻게 됐었냐면 오른쪽 빼기 왼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B가 본 C의 속도가 되고 VC 빼기 V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기울기가 얼마였어요? 처음에 이게 마이너스 4였죠. 그쵸? 그래서 얘는 VC 빼기 VC가 지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빼기 VB가 마이너스 4가 돼서 VB는 3이구나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거든. 이거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풀 때 B와 C 사이의 거리, B가 왼쪽에 있고 C가 오른쪽에 있어. 그러면 B가 본 C의 속도, 그러니까 상대 속도가 나옵니다. 이 기울기로.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VB가 3이 나오잖아요. 근데 충돌하고 나와서 어떻게 돼? 충돌하고 나서 B가 본 C의 속도가 얼마로 바뀌지? 플러스 2로 바뀌죠. VC 프라임 빼기 VB 프라임이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VC 프라임은 VB 더하기 2로 바뀝니다. 1초일 때 B랑 C의 간격이 0이 되잖아요. 그 말은 B랑 C랑 부딪혀서 반대로 튕겨나가는구나. 근데 C의 속도는 B의 속도에다가 2를 더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뭘 이용하냐?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요. B랑 C랑 충돌하기 전에 B의 운동량은 4 곱하기 3이었고요 C의 운동량은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근데 충돌 후에는 자 4 곱하기 VB 프라임이 되고, 그다음 C는 2 곱하기 VB 프라임 더하기 2가 됩니다. 괜찮을까요? 이게 VC 프라임이거든. 이거는 내가 요 유형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러분의 숙제는 요거를 제외하고 낼게. 어디까지 낼 거냐? 47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제가 다음 주에 요거 설명 한 번 더 할게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서로를 위해. 시간이 무한정 여기서 한 10분 더 걸릴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의 숙제는 47페이지까지는 할 수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늦게 끝내면 좀 아닌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로 30분 일찍 1시 반부터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이제 질문하고 문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